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하실 분은 없으셨겠지만서도 일단 잘 살아 있습니다. 다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든 아무리 좀 간략한 내용이라도 자주 뵈야지 이건 뭐 이러고 있다가 점점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게을러져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간소화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편하게 방송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뭐 요즘 정치면이나 뭐 사회면에서 굉장히 이제 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면 조금 더 좋은 거,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삼성전자와 TSMC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주, 네가 뭐 반도체 전문가냐?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더 어느 회사가 더 유망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세계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은 보고서를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고서들, 뭐 유튜브 방송 너무 많죠. 근데 그리고 그런 방송들을 따라서 우리가 뭐 만약에 뭐 투자를 생각한다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뭐 한 달 내, 두 달 내에 이제 전망이 어떠냐? 그럼 뭐 요즘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서도 그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 뭐 일단 이 방송은 투자에 대한 권유나 이런 거는 뭐 설사 그런 얘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권유를 따라서 뭐 하실 생각은 별로 없으시죠? 예, 그런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1등이 사실은 요즘은 TSMC가 제일 뜨거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늘 반도체 업계의 길이나로 살아왔었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많이들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TSMC도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는 TSMC가 주가가 진짜 말 그대로 쭉쭉쭉 올라와서 뭐 몇 배 올랐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뭐 10만 전자 간다느니 만다느니 하다가 6만, 5만 전자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걸 보고 TSMC를 배워야 된다. 삼성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사실 좀 그렇게 적당한 얘기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는 같은 반도체 업계에 있지만서도 매우 다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더 좋냐? 그러면 어, 황희정성이 저기 대답이 제일 정답입니다. 둘 다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TSMC는 주가가 빵빵빵 오르고 전 세계에 총화가 됐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그건 최근에 반도체 또는 전체 산업계의 업황이 TSMC에 매우 적절한 환경이었기 때문이고 그에 맞춰서 TSMC도 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해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못했냐? TSMC만큼은 못했지만 그러나 삼성전자도 충분히 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를 놓고 서로 다름을 알아야죠. 같음 뭐냐? 둘 다 파운드리 업을 갖다가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 업계에 속한다. 이거 두 개 같은 점입니다. 다른 점은 뭐냐? 그거 두 개 말고 모든 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TSMC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IDM이라고 해서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이 회사는 한 회사 내에서 설계도 하고 자기가 그 설계도를 그려요. 그 그린 설계도대로 자기가 제조도 하는 회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은 정말로 자기네가 인텔 CPU
이걸 다 이제 설계도를 다 그리죠. 그리고 자기네 공장에서 인텔 CPU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텔 CPU가 잘 나갈 때,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경쟁자가 없었을 때 인텔은 뭐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반도체 업체였었고, 도대체 누가 저 인텔의 아성을 깰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텔이 지금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모바일에 대응을 못한 바람에 요즘은 좀 많이 쭈그러들었죠.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에 인텔 CPU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텔도 모바일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ARM 기반의 CPU가 들어갑니다. 이 ARM 기반의 CPU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도만 그리고 그 설계도를 다른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제조를 맡기는 회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ARM이죠. 우리 뭐 스냅드래곤이니 뭐 삼성에서는 그 뭐죠? 엑시노스니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요 CPU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ARM이 그려놓은 근본 CPU를 갖다가 개량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걸 좀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ARM은 그래서 자기는 공장 없습니다. 연구소만 있습니다. 거기서 그림만 주구장창 그리죠. 그리고 퀄컴 통신칩의 대명사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5칩 뭐 이런 것들은 다 퀄컴의 칩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팹리스 회사들,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부르는데 패브리케이션, 제조 설비가 리스 없는 회사들인 거거든요. 이 팹리스 회사들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쇼.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들이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파운드리는 연구소는 물론 있겠죠. 더 좋은 공정을 위해서. 그런데 설계도는 안 그립니다. 받아오는 우리 회사에 갖고 오는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제조 하청만 하는 전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TSMC입니다. 여기 뭐 나오는 걸 보시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슈카월드를 보고 이걸 따라하는 건데 슈카월드 이런 거 보니까 선 그리고 하는 거 좋더라고요. TSMC는 그래서 자기가 설계도를 만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SMIC라고 이걸 이제 넣어놨는데 이 회사가 뭐 큰 회사냐? 아니요, 뭐 그렇게 업계 내에서는 뭐 4등 5등 합니다. 근데 왜 이 회사를 넣었냐면 중국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 업계가 제일 핫해요. 그 예전에는 IDM 업체에서 특히 인텔이 제일 뜨거웠거든요. 인텔은 뭐 진짜 난공불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텔에 대해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로 돌아오면서 ARM CPU를 다 스마트폰에 쓰고 PC 뭐 노트북 이런 거 쓰긴 쓰지만서도 늘 정체돼 있는 시장이죠. 그에 반해 스마트폰은 빵빵빵빵빵 성장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ARM 기반의 CPU들이 막 나오고 이걸 만드는 일들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냐? TSMC가 제일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딨냐? 삼성전자는 여기 있네요. 여기 삼성전자는 여기 있습니다. IDM에 속합니다. 즉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설계해서 제조하는 반도체가 뭐 있지? 그 유명한 D램 메모리 반도체들입니다. D램 메모리, 삼성전자가 메모리 지도 다 그립니다. 설계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조를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대표적인 IDM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서로 영역이 다르잖아요. TSMC는 여기 있고 삼성전자 여기 있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IDM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느냐? 꽤 잘합니다. 업계 2등입니다. 1등이 TSMC,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냐? 격차가 좀 크게 납니다. TSMC가 한 60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거 두 개만 하면 벌써 75죠. 나머지 25를 전 세계의 다른 파운드리 업체가 서로 다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는 TSMC한테 많이 밀리죠. 옛날에는 뭐 2배 차이 난다, 3배 차이 난다 그러는데 지금 몇 배입니까? 4배 차이 가까이 나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를 많이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최근에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구글 슬라이드에서 삼성전자와 TSMC를 5년 단위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5년 전에 똑같은 거다 생각을 하고 주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창 차이 날 때 엄청나게 차이 났죠. 뭐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뭐 200%니까 성장률 아니 주가 상승률 자체에서 삼성전자 특히 2021년도에 TSMC한테 많이 발렸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TSMC가 전망이 훨씬 좋았습니다. 뭐가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고급 파운드리, 진짜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파운드리 업체가 TSMC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TSMC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하냐? 할 수 없이 삼성이 간다. 삼성도 꽤 잘하긴 하지만 그러나 TSMC밖에는 못해. 그래서 전 세계의 제일 센 IT 업체들이 다 TSMC로 다 몰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회사 어디야? 애플이죠. 애플 CPU들, 애플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요 CPU들은 TSMC에서 다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핫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TSMC 맡깁니다. 삼성은 누가 맡기냐? 삼성도 꽤 센 회사가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삼성에다가 제조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점점점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TSMC가 계속 갖고 있고 삼성은 그걸 추격하느라 엄청 고생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가는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나온 건데 이게 TSMC의 매출액이 삼성전자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매출이 계속 많죠. TSMC는 뭐 엄청 늘긴 늘었지만서도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매출이 적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는 파운드리에서 시장 점유율이 TSMC가 4배나 더 많다며 예 맞습니다. 이 삼성 반도체라고 하는 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도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크죠. 그리고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문만 비교를 해도 TSMC가 삼성전자에 거의 다 따라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돈이 되냐? 뭐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긴 있지만서도 영업이익은 거의 적자로 돌아섰죠.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이 팡 뛰어가지고 회사에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주고 지금처럼 재고가 넘쳐나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럼 이러면은 이 재고가 쌓여가지고 몽땅 다 적자 요인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이 그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에 TSMC가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가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시가총액이 빵빵빵 넘어졌을 때 이때의 시장의 평가가 정확했던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제 경기도 좀 꺾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살 만큼 다 샀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옛날만큼 그렇게 성장률 빵빵 안 나올 거야. 근데 반면에 파운드리 업계는 계속 발전할 거야. 왜? 아이폰은 잘 팔리는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CPU, 엔비디아, 뭐 AI, 인공지능 이런 거에서 엔비디아 엄청 잘 나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GPU 이런 것들은 다 TSMC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엄청 모자라거든 아직도. 그러니까 TSMC는 수익성이 아주 좋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야 라는 시장 전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떠냐? TSMC가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TSMC도 뭐 이런저런 지정학적인 위험 이런 거 있고 미국이 엄청 괴롭히고 갈구고 막 이래. 중국이랑 뭐 갈등 이런 거 있어. 이래가지고 옛날만큼 전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렇지만 그리고 뭐 삼성도 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바닥에서 기는 이런 형국이죠. 반도체 업계 협황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나름의 결론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반도체 회사에 취직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산다 그래봐야 우린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노트북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합니다. 뭐 이런 걸 위해서 반도체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 저렇게 돌아가 알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대신 뭐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반도체는 늘 유망한 업종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대만에 TSMC를 넣을까 삼성을 넣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름 투자에 대한 뭐 가이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투자의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설사 제가 권유한 대로 해서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승주 때문에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도 않을 거고, 틀렸다 라고 해가지고 하승주 너 때문에 틀렸다라고 항의하셔도 제가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회사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까의 문제인데요. 자,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액입니다. 삼성전자는 뭘 만들죠? 첫째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죠. 둘째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폰을 만들죠. 그리고 셋째로 삼성전자는 삼성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인수한 하만카돈 스피커 업체 있죠? 스피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전장이라 그러죠. 자동차 전장도 엄청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사업 부분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구분하는 걸로 크게 3개로 나누고요. 실제로 하만까지 하면 4개 정도이고, 뭐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만드는 품목 같은 건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TSMC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오로지 파운드리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매출이 300조고 TSMC는 94조다. 삼성전자 매출액, 이거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매출액은 무려 3배나 더 많죠. 그렇지만 파운드리로만 따지면은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동네에서 돈 되는 건 뭐 있어? 오로지 파운드리, TSMC가 하는 것만 돈이 돼. 그래서 TSMC가 돈을 많이 벌었냐? 네, 많이 벌었습니다. 매출 94조인데 영업이익이 46조가 나왔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출액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작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300조 매출해가지고 51조 영업이익 났습니다. 이건 근데 51조 영업이익이라 하더라도 TSMC보다도 영업이익의 총량은 더 많아요. 대신 이익률이 엄청 떨어지죠. 2023년은 어떠냐? 원래 삼성전자 적자만 안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인데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면 TSMC가 더 높습니다. 거의 한 600조 되죠. TSMC는 600조고 삼성전자는 400조입니다. 무려 삼성전자보다 50%나 더 많은 거죠. 이 결과는 뭐냐면 현재 돈 되는 파운드리를 TSMC가 꽉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가 아직도 좀 모자라요.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투자를 한다. 근데 둘 중에 뭘 투자를 할까 고민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향후 한 2-3달 내에 다시 한 쇼부 보자.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한 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해가지고 매달 적립식으로 만 10년 20년 붓겠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 삼성전자는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 부문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전장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부분 중에서 뭐 하나가 매우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가전 갑자기 이것저것 안 팔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전장 삼성 안사 안 팔릴 수도 있고 등등등. 갤럭시 완전 쫄딱 망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다른 사업 부문에서 소위 말하는 사업 다각화가 된 상태죠. 그래서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사업 다각화를 했다고 해서 이 다각화된 사업체가 허접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1위, 파운드리 좀 1위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2위, 디스플레이 1위, 자동차 전자 하만카돈 1위, 1위까지는 아니겠구나. 아무튼 거기도 꽤 괜찮음. 이런 가전 1, 2위 다툼. 자, 이러면 이 정도로 다각화된 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이거는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뭐 하나가 크게 터지면,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터지면 삼성전자의 이익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삼성전자는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갈 수 있고 못 나가도 진짜 망하기 힘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로. 반면 TSMC는 사업 분야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화된, 특성화된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것보다 TSMC가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22년도였어요. 무려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거의 50%를 맞출 수 있는 이런 회사. 애플도 못한 겁니다. 애플도 최대 40%까지 먹지 못했어요. 근데 TSMC는 50%를 했죠.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반면 계속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일 최악으로는 중국이랑 대만이랑 무력 분쟁이 터져가지고 TSMC 공장에다 미사일을 떨어졌다. 이런 끝장나는 거죠. 또는 TSMC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뭐 공정 기술 이런 데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생겼고 그거를 결국 돌파해 내지 못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 아니라도 이런저런 리스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TSMC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먹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는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또 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진 삼성전자의 어떤 안정성, 이게 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건 꼭 주가라고 하는 측면, 투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그 두 기업을 갖다 보는 어떤 하나의 두 기업이 또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좀 편하게 들으시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TSMC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언론에서 많이 까이고 있습니다. 왜? 파운드리에서 TSMC에 많이 밀리고 있고 이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 TSMC는 점점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 열심히 따라가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뭐 문제야. 삼성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그렇게 잔소리하는 언론들 많습니다. 근데 아니 뭐 저기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보다 삼성전자 내부 임직원들이 훨씬 더 똑똑할 거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재벌 걱정은 안 해줘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우리가 뭘 걱정해 줄 까지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다르냐인 거죠.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에만 특화된 그 특화된 영역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좋으면 진짜로 뭐 진짜 무지막지하게 잘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적자까지 났죠. 그리고 올해도 뭐 이익이 나도 매우 미미한 이익일 겁니다. 아니면 뭐 적자만 나면 다행이다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해놓은 사업 부문 다각화라는 것이 큰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긴 세월 동안 꾸준히 기업이 영속하면서 존속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 말 듣고 둘 중에 그래 좋았어 삼성전자로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 세월을 두고 한 10년 20년을 보고 매달 뭐 5만원 10만원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저축해 보겠어 그런다 그러면 제 말보다는 워렌 버핏 말을 더 믿으시고 워렌 버핏 하는 대로 S&P 500 인덱스를 사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두 회사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쪽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루한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